자, 이제 저희가 실습 영상까지 보셨으니까 어떻게 검사를 하면 좋을지는 이제 아시게 됐을 거고요. 최종 가입도 결정 시 고려사항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일상적인 근자극거리,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은 근자극거리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. 예. 그거는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측정하시기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어지는 내용인데 환자의 육체적인 특성, 뭐 팔이 짧은 사람은 자극거리 짧으니까 아무래도 가입도를 좀 높게 쓰겠죠. 예. 그 다음에 근거리 작업할 때 이제 조명도도 중요합니다. 조명이 너무 낮으면은 동공이 열리잖아요. 피사체 심도가 좁아져서 선명도 떨어지고 하니까 좀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고,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님께 뭐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.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근거리에서 가입도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덜 보인다, 뭐 흐린다,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, 뭐 오랫동안 뭐 책을 볼 수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, 하여튼 노화는 아주 종합적으로 많은 그 좋지 않은 것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녹내장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백내장, 거기다 항방변성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약하게나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겠고, 그런 부분들은 저희 양육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근데 근거리 볼 때 우리 눈이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의뢰이 폭주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데, 그게 조절성 폭주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조절성 폭주라는 거는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폭주를 안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절대 노안이 돼버리신 분들은, 절대 노안은 조절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. 그 조절을 아예 안 합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써야 될 조절성 폭주라는 걸 못하고, 그래도 근거리를 봐야 되니 어때요? 눈에 붙어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융합성 폭주라는 걸 써서 보게 되거든요. 근데 근력도 딸리지, 또 힘을 주고 있자니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픈 것 같지. 그러니까 오랫동안 눈을 못 모으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눈이 벌어지면은 흐리 보이고 겹쳐 보이고 같은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과폭주된 사람들은 가입도를 높게 놓으라고 그러는데, 노안이 가폭주 될 일은 없겠죠. 왜? 조절성 폭주라는 걸 쓰지 않기 때문에. 그럼 저폭주 상태인데, 저폭주 상태라 해서 가입도를 낮춰버린다? 가입도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? 또 선명도가 떨어지겠죠. 그렇죠. 그러면은 저폭주 되니까 폭주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자. 아휴, 이 연세 드신 분들 훈련 시키려고 해보십시오. 쉽지 않죠.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폭주력이 부족해서 외사의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스인 프리즘을 조금이라도 넣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, 조금 더, 아주 오랫동안 아니에요. 조금이나마 더 오랫동안 또 근거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베이스인 프리즘을 얼마 정도 넣어줘야 되느냐? 그거는 장입해 보면서 결정하시면 돼요. 그래서 플리퍼에다가 밀프림, 베이스인 해서 밀프림 넣어줘보고, 2프림 넣어줘보고, 3프림 넣어줘서 이게 좋다. 그러면 그 정도를 넣어주면은 돋보기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시중에서 5,000원짜리 돋보기도 판매하고 있는데, 우리 안경 오신 분들은 좀 전문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저 같은 베이스인 프림도 좀 가미해서 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렌즈 가격도 더 올려받을 수가 있고 하니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는 폭주근점이라고 해요. 근데 그냥 폭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냥 환자 이렇게 정면에 놓아두고 볼펜 가지고 쭉 앞으로 밀어보면 되는 거예요. 물론 제가 눈이 안 움직이게끔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, 하여튼 쭉 따라와서 눈이 잘 모아지고 있다. 그러면 폭주력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근력이 좋다는 얘기죠. 조절성 폭주는 없어요. 하여튼 근력이 좋아서 눈이 잘 모아지고 있는 분이죠.
근데 쭉 밀었는데 쭉 뭐야 툭 튕겨 나가는 분이 있어요. 한쪽 눈이. 그럼 더 이상 폭주를 할 수 없으니까 튕겨 나가버리는 것이죠. 그럼 이분들은 실제로 근거리 작업할 때 한쪽 눈만 보게 돼요. 한쪽 눈 이미 나가 있고. 그러니까 입체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이런 주시막대 같은 게 있으면은 쭉 당겨서 두 개로 보일 때 수도하세요. 이게 흐린지 두 개로 보이는지 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. 근데 두 개로 보인다. 그러면은 여기서 거리 쟀을 때 사실 10cm 이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근데 10cm 이내로 들어온다면은 뭐 베이싱 프레임 넣어주지 않아도 돼요.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두 개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책 볼 때 정말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. 그런 분들은 좀 가입도가 아니라 프리즘을 좀 가미해 주면 좋은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이렇게 아주 가는 막대 같은 걸로 쭉 당기게 되면 투기로 보이는 게 금방 느껴집니다. 글자보다는. 그래서 이런 가는 막대를 하나 준비해 놓으시다가 자각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타각적으로 쭉쭉 밀어봄으로써 눈이 잘 모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폭주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. 가입도 변화는 뭐 한 0.25 정도씩만 변해 가야지 0.50 이상 막 변화를 주면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를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. 렌치를 계속 바꿔 가야 되니까. 예. 근데 한번 가입도 쓰시는 분들이 5년도 좋고 뭐 7년도 좋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입도를 조금씩 올려 가시되 항상 중요한 거 가입도는 항상 근자극거리의 디옵타급보다는 낮다는 거. 그러니까 40cm면은 2.5뎁타잖아요. 2.5뎁타 이상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. 2.5뎁타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. 그러면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전에 작업거리를 잘못 쟀나? 이분이 작업거리가 다시 재보니까 33.3cm예요. 그럼 3뎁타잖아요.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. 근데 예전에 2.5뎁타만 들어가 있어도 봤더니 그건 40cm에 맞춰진 거잖아요. 근데 3cm야 이번에. 그럼 3cm에 맞추려면 3뎁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. 근데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근거리 자각식 굴절 검사, 우리가 온거리 자각식 굴절 검사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.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,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근거리에 있는 시력표에서 그냥 글자로 돼 있든 숫자로 돼 있든 영어로 돼 있든 그 시표를 일도로 하고 읽지 못한다면은 근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서 도수 노조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력이 향상되지 않는다. 근데 온거리 난시가 고도 난시야. 막 2.5뎁타, 3뎁타 난시가 있어. 그러면은 회선에 의해서 축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난시 검사가 필요한 부분 난시 검사를 하시고 하셔서 가입도를 결정하셔야 되겠고, 중요한 거 오늘 자극거리만큼은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꼭 기록도 하시고 그에 맞는 걸맞는 가입도를 주셔야지 불편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.